안녕하세요. 과학비 수업입니다. 먼저 오늘은 전기와 자기 2단원을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될 텐데 물체의 대전 파트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48페이지는 건너뛰고 이제 50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게 되겠습니다. 네, 50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게 될 거니까 교과서 50페이지를 펴주시고 학습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대면 수업을 할 때 한꺼번에 여러 장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이제 채워서 답을 맞추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학습지 없이 오늘만 이제 교과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이 5반부터 12반까지 있어요. 선생님이 5반부터 12반을 맡고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생활기록부 과학 세부 특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1학년과 달리 2학년은 이제 성적이 나오죠. 작년에 이제 자유학년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성적이 큰 의미가 없었겠지만 올해부터는 성적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어떤 특수한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런 특기사항이 중요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OT 때 제가 네이버 폼으로 저한테 이제 바라는 점이나 물어보고 싶은 거 이제 제가 취합을 했는데,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흥미로운 것들 이제 그런 거는 아마 대면에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소개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영재교를 희망하는 학생의 글이었어요. 영재교를 자기가 희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조언과 이제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써진 글이 있었어요. 영재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1번 사항이 아주 중요하겠죠. 왜냐면 자소서 쓸 때 사실 세부 특기 사항에 뭐 예를 들어 전기와 자기 단원에서 이 학생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발표를 아주 잘했다 이렇게 써주면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한 학생들은 발표를 열심히 하거나 혹은 수행평가를 아주 잘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손 들고 발표를 하면 칭찬 도장을 하나씩 찍어주겠습니다. 도장판을 이제 학습지 나눠줄 때, 대면 수업 때 나눠줄 건데, 대신 도장판을 잃어버리면 이제 얄짤이 없죠. 도장판 잃어버리면 인정 안 해줄 거니까 도장판은 알아서 스스로 잘 간수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뭐 5개를 모으면 이제 쪼꼬과자 하나씩 줄 거고, 10개 이상이 되면 물론 15개가 돼도 쪼꼬과자는 계속 주겠죠. 근데 이제 10개 이상이 되면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 사항에 이 학생 정말 발표 열심히 한다고 상세하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출석 체크는 이제 네이버 폼으로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투표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네이버 폼으로 할 거니까 네이버 폼에서 이제 문제를 풀지 않으면 결석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폼을 꼭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네, 공지사항은 다 끝났고 이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물체의 대전이죠. 물체의 대전. 자, 처음 보는 막 단어가 나왔죠. 대전. 선생님은 이제 아저씨는 아닌데 대전하면 이제 보통 지명을 떠올리지 않나요? 그죠? 하지만 이제 그 대전이 아니라 그 대전 대구할 때 그 대전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뜻하죠. 뭐 전기와 관련된 대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개념이 크게 3가지 정도 있어요. 전기력, 원자 모형, 대전. 이것에 관해서 한 줄씩 짧게 설명할 수 있으면 오늘 수업은 퍼펙트, 완벽합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핵심 개념의 다른 말로 키워드죠. 키워드. 조금 이따가도 설명할 건데 키워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과학에서는. 과학에서는 영어는 단어가 하나하나 다 소중하잖아요. 하지만 과학은 모든 단어가 소중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 키워드 3가지는 꼭 익혀서 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자, 선생님이 영상으로만 이제 떠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선생님과 함께 외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시작. 마찰전기 현상에 예를 들 수 있다. 네, 흥미롭죠? 마찰전기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죠? 자, 2번째도 읽어볼까요? 시작! 물체가 대전되는 현상을 전기력과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아까 키워드 3개가 여기 한 문장에 다 나왔어요. 대전, 전기력, 원자 모형. 자,
지금 이 학습 목표가 아주 중요하겠다는 지금 필이 빡빡 오죠. 그죠? 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영상을 하나 봅시다. 우와, 플라스틱 미끄럼틀이다. 우와, 신난다. 너 머리카락이 섰어. 플라스틱 미끄럼틀을 탈 때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머리가 곤두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미끄럼틀 타다가 머리가 곤두서는 뭐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머리가 곤두선다기보다는 사실 좀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죠. 그죠? 아니면 겨울에 니트 같은 거 벗을 때 머리가 막 산발이 되거나, 그죠? 머리가 막 폭탄 맞은 것처럼 되는 경험들 다들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왜 곤두설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첫 번째 학습 목표와 관련이 있는데 다들 마음속으로 답을 생각하고 있나요? 네. 곤두서는 까닭은 마찰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마찰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뭐와 뭐가? 플라스틱과 옷이 마찰을 해서 정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전기가 찌릿찌릿하다. 근데 그 전기가 어떤 전기래요? 머리카락들이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면서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곤두서게 된다. 자, 중요한 단어 정전기가 발생했죠. 정전기가 발생했는데 뭐가 작용해?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해. 뭐 사이에? 머리카락들 사이에. 자, 지금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주자면 선생님 그림을 못 그려요. 참고로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미술입니다. 자, 이렇게 머리가 차분하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막 이렇게 쭈뼛쭈뼛 선단 말이죠. 이게 왜 그렇대요? 플라스틱과 즉 지금 미끄럼틀의 성분인 플라스틱과 옷이 마찰에 의해서 정전기가 발생하면서 머리카락들이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배웠을 텐데, 자, 플러스 전압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밀어내죠. 마치 N극과 N극이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S극과 S극이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낸다. 서로 밀어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머리카락끼리 사이가 넓어지면서 곤두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했다. 서로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면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서술형 평가 나왔을 때 어떤 단어들이 중요하겠어요? 정전기, 밀어내는 전기력, 이런 것들이 아주 키워드가 되겠죠. 네. 자, 마찰 전기는 좀 전에 정전기와 같은 단어예요. 정전기 아까 설명이 뭐였죠? 플라스틱과 옷이 마찰해서 정전기가 발생했다라고 했죠. 마찰 전기와 정전기는 같은 말이고 마찰에 의해서 물체가 띠는 전기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는 전선에 있는 것처럼 어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물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전기. 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쟤는 성격이 좀 정적이야. 정적인 멜로디 이렇게 하죠. 조용하고 뭔가 고요하고 뭔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물체에 머물러 있다 해서 고요히 가만히 머물러 있다 해서 정전기라고 합니다. 마찰전기, 정전기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자, 그럼 이런 마찰전기 현상 혹은 정전기 현상의 예시로는 뭐가 있을까요? 건조한 날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이 막 빛에 달라붙으면서 찌직찌직 소리 나는 거 경험한 적 있나요? 혹은 가전제품을 마른 걸레로 닦을 때 먼지가 다시 달라붙는다. 여러분들 가전제품 마른 걸레로 닦아본 적 있나요? 잘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죠. 우리가 가장 겪을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겨울에 건조할 때 스웨터, 니트, 스웨터 벗으면 머리가 산발되는 거. 이게 마찰전기 현상의 예시로 들 수 있는 것들이죠.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첫 번째 학습 목표인 마찰전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마찰전기가 뭐라고요? 두 다른 물질을 서로 막 비볐더니 어떻게 된다? 전기를 띠더라. 이게 마찰전기죠. 자, 그러면 우리 50페이지에 해보기 활동이 있죠? 마찰전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이제 실험을 해보면 좋을 텐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동영상들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대면 수업할 때도 여러분들이 조별 활동을 하지 말라는 교육청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과학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쉽게 실험을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이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끌어올 테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 과학 공부 같이 계속 해나가 봅시다. 자, 동영상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빨대를 이용한 마찰전기 실험으로 마찰전기 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동영상 다들 잘 봤나요? 네. 맨 처음에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활동이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털가죽으로 빨대 A와 빨대 B를 각각 문지른 다음에 B를 A에 갖다 대보는 한번 그런 활동이 있었죠. 둘 다 털가죽으로 이제 문지른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털가죽이 있어요. 둘 다 같은 털가죽이죠. 같은 털가죽. 그리고 이 빨대도 색깔만 다르지 성분은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동일한 물체란 말이에요. 그죠? 자, 털가죽으로 둘 다 문질렀어. 문지르면 뭐가 발생하죠? 마찰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고? 맞아요. 마찰전기라고 다들 대답했죠? 마찰전기가 둘 다 발생합니다. 마찰전기. 자, 마찰전기가 발생을 했겠죠. 자, 이렇게 마찰전기가 발생을 했는데 플라스틱 빨대와 털가죽 사이에 마찰전기가 발생했는데 이때 둘 다 마찰전기가 있는 상태에 A와 B 빨대가 B 빨대를 A에 가져갈 때 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빨대 A가 어떻게 됐어요? B로부터 밀려나면서 회전하는 거 봤어요? 즉 어떻게 됐었죠? B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A가 이렇게 B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죠. 도망갔다는 건 뭐 했다는 거죠? 밀어냈다는 거죠. 밀어냈다는 건데, 자, 밀어낸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둘이 지금 같은 전화. 둘이 A와 B가 서로 같은 전화임을 의미하는 거죠. 즉, 만약 A가 플러스였다면 B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A가 만약 마이너스였으면 B도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각각 같은 전화끼리 서로 밀어내는 현상. 이것을 무슨 힘이라고 부르죠? 청력이라고 부르죠. 우리 1학년 때 배웠었는데 기억나나요? 청력이라고 부르죠. 혹은 전기력. 전기력의 한 종류가 청력이니까 전기력. 그래서 같은 전하여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빨대 A가 어떻게 되는가? 빨대 A는 B로부터 밀려나면서 회전한다. 왜까지 물은다면 why, 왜까지 물은다면 왜 그렇다고요? A와 B가 같은 전하를 띄어서 뭐 때문에? 마찰전기 때문에 둘 다 털가죽을 문질렀기 때문에 마찰전기 때문에 같은 전하를 띄어서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자, 지금 아까 문질렀던 털가죽을 A에 가까이 가져가 봤어요. 그죠? A에 가까이 가져가 봤더니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빨대 A가 이번에는 아까 B를 가져다 댔을 때는 도망갔는데 이번엔 털가죽 쪽으로 오히려 끌려왔죠. 반대로 끌려왔죠. 자, 이렇게 털가죽을 갖다 댔더니 오히려 A가 이렇게 털가죽 쪽으로 오더란 말입니다. 그죠? 오면서 회전을 하는 걸 봤어요. 그죠? 끌어당김. 그죠? 끌어당김. 다른 말로 무슨 력? 동영상 마지막에 나왔는데 인력이라고 하죠. 또는 인력은 어떤 종류? 전기력의 한 종류죠. 전기력의 한 종류가 작용했다. 이것도 뭐 때문에? 마찰전기 때문에 마찰전기. 자, 마찰전기가 어떻게 발생한 걸까요? 아까 빨대 A와 털가죽과 막 비볐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마찰전기가 발생을 했겠죠. 마찰전기가 발생을 하면서 털가죽이 플러스가 됐다면 A는 마이너스가 됐을 것이고, 혹은 털가죽이 마이너스가 됐다면 A는 플러스가 되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 거죠. 끌어당기는 힘. 민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이해 갔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얘도 Y에 대한 대답을 얘도 할 수 있겠죠. 자, 왜 빨대 A가 털가죽 쪽으로 끌려오면서 회전했을까? 마찰전기 때문에 빨대 A와 털가죽이 같은 전하를 띄어서 다른 전하를 띄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들 이해가 갔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드디어 우리 오늘 뭐 배우고 있었죠? 대전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대전이 뭔지는 알아야죠. 그죠? 대전이 뭔지 알아야죠. 자, 대전은 뭔가요?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입니다. 자, 방금 전의 상황을 돌아가 볼게요. 자, 빨대 A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었죠. 털가죽이 플러스 전하를 띄었죠. 마찰전기에 의해서 전하를 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하를 띈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빨대 A가 있었고 털가죽이 있었을 때 얘네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거나 마이너스 플러스를 띨 수 있죠. 이렇게 된 것이 이 현상 자체를 대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대전. 물체가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근데 이 각각의 빨대와 털가죽은 뭐라고 부르냐? 얘는 대전된 물체다 해서 대전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해 갔나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전기력. 자, 전기력은 전하를 띈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두 가지가 있었죠. 아까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아까의 경우에는 하나가 털가죽이고, 그죠? 하나가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빨대. 즉 빨대 A, 아까 빨대 A였죠. 자, 빨대 A와 털가죽이라면 두 개가 서로 끌어당겼잖아요.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어 있을 때는 끌어당기는 전기력인 인력이 작용한다. 반대로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어 있을 때 맨 처음에 빨대 A와 빨대 B, 그죠? 빨대 A와 빨대 B의 경우에는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어 있어서 밀어내는 전기력인 청력이 작용한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과정 2와 3에서 빨대 A가 움직이는 까닭은, 자, 과정 2에서 빨대 A와 B는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어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하고, 대전이 뭐라고?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 전기를 띠는 현상, 그죠? 다시 대전이 뭐라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이라고 했죠.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이니까,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 그죠? 그래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하고 과정 3에서 빨대 A와 털가죽은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되어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사용된다. 자, 얘들아,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팁을 주려고 해요. 뭐 별건 아닌 팁인데, 자, 얘들아, 우리 서술형 문제. 이제 곧 다가올 중간고사 서술형 문제가 있을 텐데, 자, 서술형 문제가 보통 이제 뭐 4점, 5점 이렇게 점수가 매겨지죠. 근데 서술형 문제를 잘 맞는 비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키워드야.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키워드 되게 강조했는데, 키워드.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채점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해요. 자, 대전이라는 말 들어가 있으면 1점. 밀어내는 전기력이라는 말이 있으면 1점.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전하라는 뭐 말이 있으면 또 1점. 끌어당기는 전기력이라는 말이 있으면 또 1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4점이다. 이렇게 네 가지가 4점이다 라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공부해야겠어요? 이런 키워드들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점수를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맞나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꼭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해서 서술형 문제 만점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래서 과학은 늘 기억해야 돼요. 과학은 키워드 중심이다.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해야 내가 시험 문제 다 맞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대전,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게 원자의 구조입니다. 자, 원자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둘러싸고 있는데, 원자 핵은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무거워. 그리고 전자는 가벼워요. 그럼 자, 지금 물체를 확대해보면 여러 가지 원자가 이렇게 똘똘똘 뭉쳐 있겠죠. 맞나요? 근데 중심에 있는 원자핵은 무거워서 이동을 안 해요. 이동을 안 합니다. 전자는 가벼워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자, 지금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근데 이동은 뭐만 한다? 전자만 한다. 즉, 마이너스 전하만 이동한다. 그죠? 그러면 평상시에 물체는 중성이에요. 중성. 즉, 플러스 전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습니다. 같다. 중성을 띈다라고 하죠. 그래서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원래는 전기를 띠지 않아요. 왜냐하면 플러스 전하 양과 마이너스 전하 양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원자핵이 플러스 2라고 돼 있으니까 전자도 2개죠. 원래는 그래서 원자는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근데 대전 현상의 경우에는 마찰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자, 방금 우리 플라스틱 빨대 A랑 털가죽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지금 털가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털가죽에 플러스가 지금 몇 개 있나요? 플러스가 지금 하나, 둘, 셋, 4개 있네요. 플러스 4개. 얘는 뭐 한다고? 이동 안 한다고. 마이너스도 4개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 4개도 얘는 이동한다고. 가벼워서 이동한다고. 플라스틱 빨대는 어떤가요? 플라스틱 빨대는 지금 플러스가 3개죠. 플러스가 3개니까 플러스 3개. 얘도 이동하지 않고 마이너스는 3개. 얘는 이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털가죽에서 빨대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자가
지금 어떻게 배열됐나요? 털가죽이 플러스가 4개고 마이너스가 2개가 돼서 지금 합산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가 되죠. 합산하면 플러스가 2개 남으니까 그러면 결국 털가죽은 어떻게 돼? 플러스 전하를 띠죠. 플러스 전하. 반대로 마찰을 하면서 전자가 플라스틱 빨대로 이동을 했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3개고 마이너스는 5개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2개 남네요. 그죠?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플러스 3 빼기 5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 정도 수학 못하는 사람 없죠. 그죠? 우리. 자,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맞나요? 따라서 다른 전하를 서로 띠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인력이 작용한다. 즉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라고 할 수 있죠. 괜찮나요? 네, 지금 어려운 거 했어요. 어려운 거 했습니다. 이걸 이해했다면 여러분들 모두 훌륭하고 만약 이해하지 못했다면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물어봐도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아이고 지워야겠네. 자, 전자를 잃은 물체는 우리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전자를 잃은 물체가 지금 뭐죠? 전자를 지금 뺏긴 애가 누구야? 털가죽이죠. 털가죽은 전자를 잃은 물체.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되었죠. 이것을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잘 익혀둬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자를 얻은 물체는 플라스틱 빨대죠. 빨대는 마이너스 전하로 지금 대전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전자가 많으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돼서 그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동영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잘 갈까 싶어서 해놨어요. 그죠?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대전되는 순서. 자, 얘들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거다. 외우자. 여러분 같아도 이거 시험 문제 내겠죠. 그죠? 이거 너무 내기 좋잖아. 왜냐면 이거 공부한 애들은 다 외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플러스 쪽에 있을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플러스로 대전되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플러스로 대전.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순서입니다. 아까 플라스틱이 얘가 빨대죠. 그죠? 빨대죠. 맞나요? 그래서 두 물체를 막 마찰하면 왼쪽에 있는 물체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물체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 얘들아 뭐라고? 전자 많으면 마이너스 전하된대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문제를 하나 준비했어요. 자, 털가죽과 명주를 함께 문지르면 어떤 쪽이 플러스 전하를 띨까요? 다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답은 두구두구두구두. 털가죽이죠. 왜 이렇게 답이 나오지? 자, 털가죽이죠. 왜 그러죠? 털가죽이 더 전자를 잃는 성질이 강해서 전자를 명주한테 줘버리는 거죠. 전자를 명주한테 줘버리는 거죠. 왜? 전자를 잃어버리는 특징이 강해서. 그래서 털가죽이 전자를 잃는 성질이 컸기 때문에 전자를 다 명주한테 줘버리고 얘는 플러스만 남는 거예요. 그죠? 플러스만 남는 거예요. 명주는 털가죽으로부터 마이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거죠. 맞나요? 얘들아 이거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외운다 일단. 외우고 나서 이해를 해본다. 알겠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여러분 여기까지 수고 많았는데 자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입니다. 이걸 학습지로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선생님과 함께 해볼게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물체가 전기를 띠는 것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같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고 다른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 같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는
밀어내는 힘, 다른 전하를 띈 물체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 얘가 뭐? 밀어내는 힘이 뭐였죠? 철력. 그 다음에 끌어당기는 힘이 뭐? 인력. 좋아요. 자, 세 가지 찾아 써보자. 마찰 전기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을 세 가지 찾아 써보자. 뭐 비닐랩이 그릇에 달라붙는다. 겨울철에 걸을 때 치마가 스타킹에 달라붙는다. 자, 마찰 전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세 가지 찾아 써보자. 마찰만 되면 됩니다. 마찰만 되면 무조건 마찰 전기 일어나죠. 마찰되면 된다. 전제는 마찰되면 되는데 뭐가? 서로 다른 물체끼리, 서로 다른 물질끼리, 서로 다른 물체가 예를 들면 똑같이 플라스틱끼리 마찰한다고 해서 마찰 전기가 일어나진 않겠죠. 그죠? 서로 다른 물체가 마찰되면 이제 마찰 전기에 의해서 뭐 달라붙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좋아요. 자, 준비물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학습지를 배부하기 때문에 파일을 하나씩 가져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